오늘 새벽 이란이 이라크 미군 기지에 대해서 보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국제 유가와 증시, 환율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극단으로 치닫는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보겠습니다. 쉬어야 경제다 더 쉬운 경제, 정철진 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중동 사태가 이제 심상치가 않은데요. 네. 오늘 이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요동을 쳤죠. 네, 그렇습니다. 전형적인 패턴이 주가 급락, 또 유가 급등, 금값 급등, 그다음에 환율도 많이 오르고요. 이런 것들이 미국과 이란, 특히 이제 전쟁 이슈에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특징적인 이제 주식 시장의 상황을 좀 보면 네. 일단 이제 이란의 폭격이 확인되면서부터 급락을 했거든요. 네. 그러고선 로이터 통신 일부에서 좀 오보를 냈어요. 빠른. 가령 미국의 사망자가 최소 15명 이상이라든가 그러면서 예. 낙폭을 더 키웠는데 이 다음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가 나왔죠. 그래서 예. 소파 쏘구시고 예. 그리고선 실은 이제 오늘 밤 미국으로서는 이제 오전이 되겠죠. 예. 대국민 연설도 안 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큰 문제는 없는가 보다라고 해서 우리 증시뿐만이 아니라 미국 뉴욕 선물 시장, 아시아 증시 전체가 낙폭을 크게 회복을 했거든요. 네. 근데 조금 전에 이란 쪽에서 이것도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예. 미군 사상자가 80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이제 낙폭을 키우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아마도 금융시장은 일단 과연 미군의 사상자가 있냐 없냐 있다면 몇 명이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예. 이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졌거든요. 네. 네. 우리 시각으로는 오늘 밤이 되겠고요. 예. 현재 시각으로 이제 오전이 될 텐데 그 내용에 따라서 아마 이게 낙폭을 더 키울지. 그러니까 예. 가령 전면전이라든가 과거 부시 대통령처럼 이라크 전쟁에서처럼 시작한다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오면 실은 이제 금융시장은 더 요동을 칠 수밖에 없겠고 네. 반면에 아까 트위터처럼 지금까지 괜찮고 이런 식의 좀 흐지부지 발언이 나온다면 오히려 더 낙폭을 상승 쪽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란이 유가 원유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전체 국제 원유의 매장량이라든가 생산량에 있어서 탑5 안에 들기 때문입니다. 네. 네. 매장량 같은 경우에는 4위 정도, 그러니까 전 세계 매장량의 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생산량 같은 경우에도 5위로 전 세계 한 5% 정도를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이란발 이슈가 나오면 이란 자체의 원유 또 조금 이따 설명드릴 호르무즈 해협이라든가 이 중동발 악재이기 때문에 네. 유가가 되게 출렁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나올 소식에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국제 유가가 실제로 오늘 급등했잖아요. 네. 어느 정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그렇습니다. 있을까요? 일단 먼저 이 국제 유가도 주식시장이랑 거의 똑같은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첫날 미국이 이란을 공습했을 때 유가가 거의 3.5%, 4%까지 급등했다가 다음날 굉장히 안정세를 찾았잖아요. 그리고 일단 안정세로 출발을 했다가 이란의 이제 보복이 나오면서 또 급등, 3% 가까이 넘게 급등을 했다가요. 이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소파 쏘고 얘기가 나오면서 상승폭을 다 줄였거든요. 네. 그리고선 지금 다시 또 오르고 있는데 보통 국제 원유 가격의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 움직이는 것은 그렇게 크게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인데 만에 하나 20% 넘게 오르고 네. WTI, 그러니까 서부 텍사스산 원유 기준으로 배럴당 80달러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되면 이건 전 세계의 아주 산업계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제 추세를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나라가 기름 한 방울 안 나온 나라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유가가 이제 요동치게 되면요. 네. 경제에 타격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국 입장에서는 직접적 타격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게 왜냐하면 미국이 이란과의 핵 협상을 탈퇴하면서 1년간의 이제 시한을 줬지 않습니까? 네. 이란과의 모든 거래를 끊어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란 쪽에서 수입하는 원유 부분을 다 끝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란에서 수입하는 원유는 없고 또 하나 이란과의 거래 교역도 일단 다 단절을 해놨기 때문에 예. 이번 사태에서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다고 얘기는 하는데 네. 다만 앞서 말한 것처럼 전반적인 국제유가가 폭등한다든가 예.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줘서 주가가 급락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또 다른 타격이 될 수가 있겠죠. 지금 휘발유 가격 같은 경우에는 추이가 어떻습니까? 실은 우리가 이제 이 자리에서도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구경에서 아람코의 상장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오페크의 국가인 격인데
이제 아람코를 상장하게 되면서 실은 좀 감산 아닌 감산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7주, 8주 연속 유가, 휘발유와 우리 경유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전국으로는 휘발유가 리터당 1,600원은 안 됐고 네. 약 한 뭐 1,560원 뭐 요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건데 이건 지금 미국 이란 재료가 반영이 안 된 그런 네. 상황입니다. 예. 근데 보통 우리가 국내 휘발유 가격을 보면 오를 때는 한 2주 만에 반영을 해버려요. 근데 떨어질 때는 한 달을 질질 끌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다음 주, 다다음 주에 특히 이제 국제 유가가 이 상태에서 유지하게 된다면 이게 지금 거의 한 3% 이상, 뭐 4% 가까이 오른 그런 상황이거든요. 또 이제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렇다면 휘발유는 전국 평균 한 리터당 1,600원은 각오를 해야 될 상황까지도 예. 이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매우 높아 높습니다. 보입니다. 네. 지금 그 미국하고 이란의 이제 군사 갈등 충돌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번지느냐를 이제 잘 지켜봐야 되는 건데 네. 시나리오상 뭐 최악의 시나리오를 이제 우리가 상정한다면은 네.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전쟁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전면전 아니면은 뭐 호르무즈 해협 봉쇄 네. 뭐 이런 점도 이제 상정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를 꼽습니다. 첫 번째가 이란이 미국에 대한 본토 테러입니다. 아마 네. 근데 이제 그건 쉽지 않다고. 왜냐하면 그럴 예. 때는 이제 미국에 어마어마한 보복이 있을 테니까 네. 하고 이제 두 번째 상장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인데요.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게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란이 있고 아라비아 반도가 있고 그 사이에 네. 그러니까 뭐 페르시아만, 뭐 오만만 그 사이에 작은 저기 저 협곡 같은 네. 그 해협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조기를 말하는데 저기가 이 통로의 전 세계 원유 수요량의 한 30%, 많게는 40%가 지나가는 저 자리입니다. 근데 저 자리를 이제 이란이 봉쇄를 하는 또 이란뿐만이 아니라 중동 내에도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한 이제 반미 국가들이 연합을 해서 저기를 통제하게 된다면 예. 실질적으로 국제 유가는 뭐 단숨에 뭐 10% 이상, 15%도 대폭등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지금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습니까? 근데 이제 과거 사례에서 항상 보면 중동발 악재 이슈 나올 때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나오는데 네. 아직까지 실제 뭐 봉쇄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존하는 상수적인 악재로는 우리가 항상 늘 고려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네. 뭐 봉쇄라고 하면 이제 완전히 차단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그 정도까지 안 가더라도 뭐 주변에서 군사 작전을 한다거나 네. 예. 폭격한다든가 예. 피격한다든가 예. 그래서 유조선을 좀 네. 통행을 방해할 경우에도 뭐 유가에 영향을 줄수 준하는 있겠군요. 효과가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네. 경제에 어느 정도 타격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게 유가라는 게 우리 한국 경제하고 참 미묘한 관계인데 우리 한국 경제 수출에서는 반도체가 주력이긴 하지만 반도체 외에 이 화학, 그러니까 정유라든가 유화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네. 조선도 실은 유가가 오르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국제 유가의 점진적인 상승이고, 근데 이 상승의 원인도 하나의 수요가 많아져가지고 쭉 오르는 것이 굉장히 네. 이제 호재인 건데 예. 지금처럼 단기간에 이렇게 폭등을 해버린다던가 특히 그 폭등의 요인이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 예. 공급 쪽의 문제 때문에 터지게 된다면 예. 이건 고스란히 산업계 부담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좀 설정한 올해 경제 성장률 2.4%로 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거는 좀 전제가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중 갈등이 재발하지 않고 네. 반도체 그러니까 시장도 살아나고, 예, 살아나고. 네. 또 여기 또 하나의 지금 그 악재가 좀 출현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에 2.4%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에는 이번에 어떤 국지전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크게 반영이 안 됐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오늘 뭐 주식시장의 흐름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나마 지금 낙폭을 많이 줄이고 있거나 그 커버를 하고 있는 이유가 오늘 삼성전자의 작년 4분기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 거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예. 그렇다면 정부가 계획한 대로 실제 올 한해 2017년만큼은 아니지만 반도체 업황의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겠냐. 좀 이런 이제 기대감이 만에 하나 이 재료가 없었으면 모락모락 피어났겠죠. 예. 근데 지금 여기에 미국 이란 갈등이라는 이게 또 나아가서 정말 큰 전쟁 이슈로까지 클 수가 있고요. 네. 그렇다면 유가 폭등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미중 무역 전쟁 못지않은 또 다른 한국 경제에 암문을 들이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유가가 오르면 우리나라에는 무조건 안 좋은 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기적으로 오르면은 호재라고 절대 볼 수가 예. 없죠. 그러나 앞서도 말했듯이 점진적으로 오르는 것은 이제 꽤 괜찮은 뭐 그런 재료라고 받아들입니다. 예. 항상 이렇게 뭐 해외에 어떤 전운이 감돌거나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면은
안전자산을 이제 찾게 되잖아요. 네. 예, 이런 경우에는 뭐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뭐 금입니다만, 네. 예, 뭐 그러면은 금을 좀 지금이라도 사놓는 게 좋은 건가요? 네. 지금 금 투자가 많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까 금 선물 시장에서는 온스당 1,600달러를 다시 돌파하는. 그러니까 최근 3, 4일 거래일간에 뭐 거의 5% 가까이 이제 급등을 하게 되면서 또 다시 금에 대한 관심들이 커지고 있는데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금 투자는 큰 틀에서의 대체 투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의 투자 자산의 20%를 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금에 대한 투자도 이게 변동성이 큽니다. 네. 당장 오늘 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 정도로 끝낸다라든가 이란과의 뭐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하면 아마 또 대급락을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에 대한 접근은 꾸준히 적립하는 방식으로 여윳돈이 네. 생길 때 예. 꾸준히 차근차근 모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뭐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요번에 이슈에서는 또 하나 특이한 게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뭐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렇습니까? 예.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 이제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이거 봐라 디지털 시대의 안전자산은 금이 아니라 뭐 암호화폐다 이렇게 예. 얘기는 하고 있는데 예. 이런 것도 또 하나 과거와는 달라진 투자 자산 중에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상황이 좀 급박한 만큼 우리 정부도 지금 대책 마련에 분주할 것 같습니다. 네. 장기전에 대비해서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일단 될까요? 오늘 거시금융 회의도 거시장관 예. 경제회의도 열렸고요. 경제장관 관계회의도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이 갈등이 얼마나 지속되는지를 지켜볼 수밖에 없고요. 크게 두 축입니다. 첫 번째는 이 원유, 국제 유가에 문제 생기는 거 하나, 기름값이죠. 네. 또 하나는 금융시장에 문제 생기는 거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투 트랙으로 아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금융시장 쪽에는 한국은행이 붙어서 뭐 24시간 모니터링, 환율 부분은 특히 챙기고 있는 것 같고, 원유가 부분은 홍남기 부장 경제부총리도 우리 뭐 비축류가 충분하다 뭐 이렇게 해서 예. 좀 안심은 좀 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오늘 밤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 대국민 연설이 네.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예. 싶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 네, 그렇습니다. 네. 금융시장에도 하여튼 촉각을 이제 곤두세우고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미국 이란발 악재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철진 평론가와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